겉에서 보면 벽돌로 지은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 벽 안쪽에는 여러 겹의 외벽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H빔 철골 구조 위에 판넬을 시공하고 판넬 외부에는 단열재를 한 번 더 덧대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벽돌을 쌓아 외관의 완성도와 내구성까지 높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벽돌의 수직과 수평은 물론 줄눈의 간격, 몰탈의 양, 벽체와의 연결 방식에 따라 외관뿐만 아니라 배수와 내구성, 건물의 전체적인 완성도까지 달라집니다. 철골의 판넬과 단열재까지 시공해도 건물의 외벽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데 왜 그 위에 다시 벽돌을 쌓는 걸까요? 지금부터 단열과 기밀 성능을 꼼꼼하게 챙긴 판넬 벽면 위에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전혀 다른 분위기의 건물로 완성해가는 전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벽돌 조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건물의 구조와 지금까지 완성된 외벽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건물은 H빔 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H빔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고 전체적인 형태와 넓은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뼈대라면 그 바깥쪽에 시공된 판넬은 건물의 외벽을 형성하면서 단열과 기밀, 긴물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실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철골 건축물의 외벽에 판넬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판넬은 금속 표면재와 단열재가 하나로 결합된 자재이기에 여러 공정을 나눠 시공하는 방식보다 비교적 빠르게 외벽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자재가 가벼워 현장 운반과 설치가 효율적이고 긴 판넬을 사용하면 외벽의 이음부도 줄일 수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을 함께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카페와 상가, 주택처럼 디자인과 단열 성능이 중요한 건축물에도 판넬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넬은 빠르고 효율적인 만큼 시공의 정밀도가 성능을 좌우합니다. 연결부나 창호 주변에 작은 틈이라도 남으면 외부 공기와 습기가 유입돼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결로나 누수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현장의 경우 판넬을 빈틈없이 맞물리고 단열층과 기밀층이 끊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대로 시공해도 판넬 자체를 최종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외벽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판넬 바깥쪽에 단열재를 한 겹 더 연속적으로 시공해 외벽 전체를 다시 한번 감싸준 것인데요. 판넬 외부에 단열재를 한 겹 더 시공하면 외부의 더위와 추위가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결로 예방과 냉난방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이 상태만으로도 건물에 필요한 외벽의 기본적인 단열과 기밀 성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시공한 단열재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한 채 사용할 수는 없기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단열재를 보호하고 건물의 최종 인상을 완성해줄 외장 마감재가 필요합니다. 판넬 외관은 깔끔하고 현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 전체를 판넬 하나로만 마감하면 사람에 따라 다소 단조롭거나 공장과 창고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물처럼 높은 층고와 넓은 인면을 가진 상업시설은 외장재의 질감과 색상에 따라 건물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최종 외장재로 벽돌을 선택했습니다. 벽돌은 안쪽에 시공된 단열재를 외부 충격과 날씨로부터 보호하면서 판넬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이감과 따뜻한 질감을 더해줍니다. 금속 판넬의 깔끔한 직선미에 벽돌 특유의 묵직한 질감이 더해져 현대적인 세련미와 안정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벽 전체를 한 가지 방식으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닿고 건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전면과 측면에는 샌드위치 판넬에 추가 단열재를 시공한 뒤 벽돌을 쌓아 입체감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반면 외부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후면은 징크 판넬 자체가 최종 외장재가 되도록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벽돌로 시공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에 주요 외벽에는 벽돌을 적용하고 후면에는 징크 판넬을 사용해 디자인은 살리면서 공사비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절한 것입니다. 판넬 건축이라고 해서 모든 외벽을 똑같이 마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주의 취향과 건물의 용도, 예산에 따라 벽돌이나 징크 판넬, 루버 강판 등 다양한 외장재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은 철골 구조와 판넬의 효율은 그대로 살리면서 주요 외벽에는 추가 단열과 벽돌 마감을 더하고 후면은 징크 판넬로 마무리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합한 자재를 적용해 외벽 성능과 디자인, 공사비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이죠. 벽돌은 쌓기만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벽체의 위치와 두께, 창호 주변의 마감선, 모서리의 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벽돌이 올라갈 기준선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첫 단이 조금만 틀어져도 벽이 높아질수록 오차가 커지기에 가장 아래쪽 벽돌을 놓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벽돌 외벽은 기존 벽체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세워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조건에 맞는 긴결재를 사용해 벽돌벽과 바탕 벽체를 연결함으로써 벽돌이 외부 방향으로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죠. 벽돌 조적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벽돌을 놓을 때마다 몰탈의 양과 줄눈의 두께, 수평과 수직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몰탈이 너무 많으면 벽돌이 밀리면서 벽면이 튀어나오고 반대로 부족하면 벽돌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벽돌을 놓고 가볍게 눌러 높이를 조절한 다음 기준선에 맞춰 앞뒤 위치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한 단을 쌓았다고 바로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구간마다 수평계를 대어 벽면이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모서리에서는 수직 상태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벽돌 한 장의 작은 오차가 벽면 전체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르게 쌓는 것보다 일정한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모습을 자세히 보면 벽돌을 단열재에 완전히 밀착시키지 않고 안쪽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돌과 줄눈은 완전한 방수층이 아니기에 강한 비바람에 노출되면 일부 빗물이 벽체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벽돌과 단열재 사이에 공간을 두면 두 자재가 직접 맞닿는 것을 막고 안쪽으로 스며든 수분이 단열재와 판넬에 바로 전달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철골과 벽돌은 온도 변화나 바람, 지진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서로 다릅니다. 두 재료를 완전히 밀착시키면 서로 다른 움직임이 그대로 전달돼 벽돌에 균열이 생기거나 탈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공간은 유지하되 긴결 철물로 벽돌을 구조체에 안정적으로 연결해 바깥쪽으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결국 이 공간은 단순히 남겨둔 빈틈이 아니라 수분의 직접적인 전달을 줄이고 서로 다른 재료의 움직임을 고려하기 위한 중요한 시공 공간입니다. 벽돌이 올라갈수록 판넬만 시공되어 있던 처음과는 건물의 인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징크 판넬이 직선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면 벽돌은 자연스러운 질감과 묵직한 안정감을 더해주죠. 서로 다른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외관의 대비와 깊이감이 생겨 한 가지 외장재로 전체를 마감했을 때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개성 있는 건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벽돌이 오랜 시간 꾸준히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행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래식한 건물부터 현대적인 상업시설까지 폭넓게 어울리고 주변의 다른 재료와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같은 벽돌이라도 색상과 크기, 표면의 질감은 물론 쌓는 방향과 줄눈 색상에 따라 건물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가까이에서 보면 벽돌 하나하나의 질감이 살아있고 멀리서 보면 벽면 전체가 하나의 패턴처럼 보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서도 벽돌 표면에 생기는 그림자가 달라져 평면적인 외벽보다 훨씬 풍부한 표정을 만들어줍니다. 카페나 전시장처럼 건물의 첫인상과 분위기가 중요한 상업시설에서 벽돌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 역시 벽돌의 큰 장점입니다. 벽돌은 외부 충격과 날씨에 비교적 강하고 쉽게 부식되거나 썩지 않으며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표면에 별도의 색을 입히는 방식이 아니라 재료 자체의 색과 질감을 활용하기에 도장 마감처럼
주기적으로 다시 칠해야 하는 부담도 적습니다.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해당 구간의 벽돌을 교체하거나 줄눈을 보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도 유리하죠. 또한 벽돌의 무게와 공기층은 외부 소음이 실내로 전달되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며, 벽돌이 열을 천천히 흡수하고 방출하는 특성은 외부 온도 변화가 실내로 급격하게 전달되는 것을 완화해 줍니다. 다만 이 건물의 주된 단열과 기밀 성능은 안쪽의 판넬과 추가 단열재가 담당하고, 벽돌은 그 바깥에서 외벽의 내구성과 차음, 미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벽돌은 다른 외장재보다 초기 자재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을 덜 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러운 멋을 유지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외장재입니다. 새 건물일 때만 예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만의 분위기가 쌓여가는 것,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많은 건축주가 다시 벽돌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벽돌을 모두 쌓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벽돌 사이에 남아있는 공간을 일정한 깊이와 모양으로 정리하는 벽돌 줄눈 공사가 이어지죠. 줄눈은 벽돌 사이의 틈을 채워 빗물의 침투를 줄이고 벽면 전체를 하나로 정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벽돌을 사용하더라도 줄눈의 색상과 깊이, 마감 형태에 따라 건물의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줄눈이 일정하지 않으면 벽돌이 아무리 반듯하게 놓여 있어도 전체 벽면이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간격과 깊이를 일정하게 정리하면 벽돌의 선이 또렷하게 살아나면서 건물 전체가 훨씬 깔끔하고 정교하게 보입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줄눈재가 안쪽까지 충분히 채워지도록 시공하고, 창호 주변과 모서리처럼 물이 스며들기 쉬운 부분은 틈이 남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돌과 줄눈 시공을 마친 뒤에는 충분한 양생과 건조 과정을 거쳐 발수제를 시공합니다. 벽돌과 줄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비와 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젖고 마르는 과정이 반복되면 벽면에 얼룩이나 백화가 생기고, 겨울에는 스며든 수분이 얼면서 벽돌과 줄눈이 손상될 수도 있죠. 그래서 빗물의 흡수를 줄이고 백화와 오염, 동결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수제를 시공합니다. 이때 시공되는 발수제는 벽돌과 줄눈의 미세한 구멍 안으로 스며들어 빗물의 흡수는 줄이고 벽체 내부의 수증기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벽돌 고유의 색상과 질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벽을 보호할 수 있죠. 또한 발수제는 한 번 시공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과 외벽의 노출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이후부터 상태를 점검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바람을 많이 맞는 면은 물이 벽돌에 빠르게 흡수되거나 색이 진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발수 성능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판넬과 추가 단열재로 완성된 외벽에 벽돌을 한 장씩 쌓고 줄눈과 발수제 시공까지 마치면서 건물의 최종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처음 판넬만 시공되어 있던 모습과 비교하면 벽돌 특유의 따뜻한 질감과 묵직한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건물의 인상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은 경기도 가평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인 만큼 주변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도 건물의 존재감은 살릴 수 있도록 현대적인 징크 판넬과 따뜻한 분위기의 벽돌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벽돌 마감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단순히 마음에 드는 색상만 고르기보다 줄눈의 색과 두께, 쌓는 방식, 다른 외장재와의 조합까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같은 벽돌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분위기와 완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립식 건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벽돌 공사를 마친 이 건물의 내부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인테리어 공사 과정도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축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